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퓨어스토리지에서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현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에 맞은편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연등을 멋있게 아름답게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서두로 얘기할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걸어오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염화시중 염화미소라고 해서 연꽃을 들어 보였더니 부처님의 굉장히 사랑하고 애제자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IT 업계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문제지만, 그런 서비스나 하드웨어나 이런 거를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고객의 고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회사든지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총주로 와 계신 고객분들한테 정말 우리 제품 좋다, 우리 서비스 좋다, 우리 컨설팅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고객분들의 고민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가 사실은 큰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회사 얘기 뒤에 잠깐 할 겁니다. 저는 회사 얘기보다는 IT 인프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IT에는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겠지만, 쉽게 나누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누게 된다면 IT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드웨어를 보통 얘기하실 때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저는 스토리지를 하고 있는 하드웨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우리가 고객분들의 고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화두를 가지고 아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가를 제가 한 40분 동안 전달 드릴 거고요.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되면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퀴즈는 아주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IT 인프라 환경을 한번 보시겠죠. 보통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전산센터를 가지면서 고객사 전산실이나 임대한 상면에 있는 거를 보통 온프렘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IT 인프라였죠. 저쪽에 하드웨어를 갖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저런 온프렘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클라우드로 왔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로 우리가 다 간 건 아니죠. 보통 빅뱅이다, 워터폴 방식이라고 해서 에지지에서 투비로 100% 전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보통 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한 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가는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온프렘도 있고, 각각의 네모난 모양들이 다른 것처럼 크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얘기 뭐냐면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많은 얘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표준화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온프렘에도 있고, 그거를 퍼블릭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사스 서비스 하는 데를 보내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모빌리티를 갖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이번 기회에서도 많이 들으실 내용들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IT 인프라는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나는 온프렘이야. 손은 누가 키우나? 우리는 온프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클라우드로 가야지. 사스를 선택하든 퍼블릭을 선택하든 그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OR 전략으로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죠.
온프렘에서 우리는 빅뱅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갈 거야. 과연 이 선택이, 이 전략이 IT 인프라에서 가능할까요? 사실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에서 하는 고민은 오화 전략이 아니라 엔드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이게 10년일지 20년일지 5년일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프렘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클라우드도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리얼리티를 가지고 저희가 IT 인프라 전략을 설계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게 오늘의 화두를 풀어나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엔드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그렇죠,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온프렘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냐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로 보내기에 클라우디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로 쉽게 전용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요구하는 정말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 레벨을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하지 않다는 겁니다. 양쪽에 간극이 있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프렘을 써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어떤 것들은 클라우드로 보낼 것이냐 이렇게 분류를 한다, 트리아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고민을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럼 정말 어떤 것들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정말 클라우드의 웹스케일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이미 많이 클라우드로 갔어요. 뭐 포탈이라든지 무슨 우리가 마케팅 이벤트를 한다든지 무슨 이런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다 웹스케일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클라우드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오라클, 셉 이런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로 아직은 다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어플리케이션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의 어떤 운영 정책, 팔러시, IT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정책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지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레거시 환경에서는 데디케이트 스토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은행의 계정계야. 그럼 계정계 스토리지가 따로 있었고요. 은행의 국외전산이야. 그럼 국외전산 스토리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에 우리가 ERP야. 그럼 ERP용 스토리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닷컴인데 회계 시스템이야, 빌링 시스템이야. 빌링 시스템용 스토리지 따로 있었습니다. DB는 대부분 오라클이나 하고 RDBMS였고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환경은 이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에 대한 중간 대답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클라우드는 단절돼 있을까? 이렇게 사일로 돼 있을까? 이 각각의 스토리지들이 사일로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퓨어 스토리지가 해답을 가지고 해답을 내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해답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시면, 결국 클라우드에서 컴퓨터 노드, 연산을 하는 컴퓨터 노드는 온프렘에 있어도 되고요, 네트워크만 연결돼 있으면 클라우드에 있어도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국 손은 누가 키울 것이냐라는 답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왜 중요한가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데이터는 시큐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스토리지에 대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신뢰성을 보장해야 되며, 거기에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심플하고 이지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이 안전해야 되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환경에서는 전용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스토리지 벤더, 예를 들면 델 EMC라든지 퓨어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런 데이터를 소중히 다루는 정말 훌륭한 스토리지들을 온프렘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에서는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반성의 결과로 저희는 이런 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회사입니다.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는 클라우드의 네이티브한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런 컨셉을 가져갔고요. 여기 오시는 것처럼 왼쪽에 온프렘과 오른쪽에 퍼블릭을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다리가. 이 험한 클라우드 세상에 다리가 되겠다는 게 퓨어 스토리지의 미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우선 좋은 얘기 같습니다. 좋은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궁금증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품 얘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하나의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기존의 레거시 환경에 특화된 스토리지 업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냐는 그 화두에 대해서 퓨어 스토리지는 하나의 해답을 드리는 거고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퓨어 스토리지가 내놓는 솔루션은, 해답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미 온프렘에서는,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서는 고성능의 그 센 스토리지, 블락 스토리지로 많이 이미 올플래시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성능 나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퓨어 스토리지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럼 클라우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효과음이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와 클라우드 스냅, 오브젝트 엔진, 이 세 가지를 제가 한 꼭지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걸 제품의 이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컨셉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고, 굳이 퓨어 스토리지에 국한해서 벤더 락킹은 아닙니다. 이런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이냐, 그 다음에 만약 이 부분이 그 퍼블릭에 있는 이런 리소스와 온프렘에 있는 리소스가 서로 다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하고 운영하는 체제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GUI에서 온프렘에 있는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도 있고 퍼블릭에 있는 스토리지 리소스를 같은 화면에서 같은 커맨드로 같은 그 클릭수로 관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스토리지 해보신 고객분들이 일부 계시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퓨어 스토리지는 하드웨어였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하드웨어에 있는 이 OS들이 있었을 겁니다. 퓨어 스토리지의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OS들을 그대로 떠서 아마존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컴퓨터 노드 EC2 구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예를 들면 S3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카탈로그에 있는 퓨어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아마존에서 구동하는 퓨어 스토리지를 만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는 회사 제품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스토리지 하드웨어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 형태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한번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검증된 스토리지, 퓨어 스토리지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거를 외부 호스팅하는 업체에다가 상면을 임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같은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연동할 수도 있었는데 한 번 더 고민하는 거죠. 이걸 한번 클라우드로 보내보자.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이 부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그 스토리지를 아마존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관리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한 꼭지 한 꼭지 설명을 드리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로 성능이죠. 성능과 안정성.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이엔드 스토리지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무엇이었죠? 성능과 안정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왜 스토리지를 사용하죠?
왜 서버에 인터널 스토리지를 사용하시지 않고 왜 스토리지를 사용하셨죠? 그건 스토리지에 있는 많은 기능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지의 많은 기능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잠깐 더 깊은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리소스들을 하나의 윈도우 페인으로, 하나의 관리 창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 혹은 어베일러비티 존 혹은 뭐 메트로 클러스터, 뭐 스태치드 클러스터, 이런 초고도의 초가용성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 서비스를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에서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데이터의 정합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의 정합성은 누가 보장하나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스토리지가 보장을 합니다. 그 스토리지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퓨어 스토리지였고, 퓨어 스토리지가 하드웨어를 그대로 떠서 클라우드에 올렸기 때문에 스토리지의 정합성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고가용성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스토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스토리지 하시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텐데, 이제 스토리지는 중복 제거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DB가 10TB라고 하더라도 퓨어 스토리지에 탑재하시게 되면 2, 3TB의 용량만 소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씬 프로비저닝, 중복 제거, 압축을 하는 이런 획기적인 용량 절감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시게 되면 스토리지에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클론을 뜨고 스냅을 뜨고 이런 거를 보통 데이터 복제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객 환경에서 랜섬웨어로 여러분들 파일 서버가 공격당했다고 하면 백업이 있다면 백업을 리스토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리스토어는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스토리지 기능에 클론과 스냅샷이 있다고 하면 어제 혹은 5분 전 시점으로 1, 2분 만에, 눈 깜짝할 사이 만에 과거 시점으로 스토리지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전 시점으로 우리 100테라 파일 서버를 바로 5분 전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이 보통 얘기하는 스토리지의 클론 스냅샷 기술입니다. 퓨어 스토리지가 아마존에 이거를 올리게 되면 바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무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스토리지 솔루션의 장점이 되겠고요. 암호화도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스토리지 기반의 암호화를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가져올 겁니다. 스토리지 기능에 대해서 너무 깊게 설명드리면 너무 머리 아프실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퓨어 스토리지는 또 하나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 아까 랜섬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스토리지의 복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스토리지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스토리지가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스토리지가 무너졌을 때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백업 혹은 스토리지 복제본, 보통 스토리지 용어로는 인하우스 DR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퓨어 스토리지는 새로운 기능을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스냅 for AWS라는 건데요.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아마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능인데요. 처음에 그 스냅을 뜨게 되면 풀 카피가 아마존에 올라가게 되겠고요. 만약 매일매일 혹은 1시간 간격으로 스냅을 뜨시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변경된 내용만 중복 제거 압축이 돼서 아마존에 전송이 되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시겠죠. 예를 들면 운영 스토리지를 초고속 복구를 위해서 스냅을 뜨게 되면 이거를 포터블 스냅샷이라고 하는데요. 스토리지의 클론을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의 종속성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런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운영해서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스토리지 복제본을 브링업해서 DB를 올릴 수도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포터블 스냅샷을 가시고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토리지의 보통 스냅샷 기능인데요. 스냅샷이 로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로컬에 있는 이기종의 나스라든지 혹은 그거를 한 발 더 나가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모든 관리를 하나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관리해? 아닙니다. 스토리지 GUI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스토리지 GUI 하나 가지고 이 스냅을 뜰 때 이 스냅은 클라우드로 보내. 이 스냅은 우리 로컬에 있는 NFS 서버에 보내. 이 스냅은 스토리지에 저장해. 이걸 다 관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획기적으로 스토리지 관리에 있어서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화두를 드리는 부분이 우리 회사 퓨어 스토리지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 제품을 사세요라는 이런 관점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관점에서 클라우드와 온프렘과 데이터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가 어떤 로드맵을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느냐는 이런 화두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거죠. 온프렘에 우리 오라클의 ERP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TB의 SAP ERP가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이제는 SAP 클라우드로 SaaS로 옮겨갈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처럼 저런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다시 구매해서 스토리지 간의 DR을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그럼 바로 클라우드로 갈 거야. 그럼 바로 클라우드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레거시 RDBMS를 쓰는 예를 들면 제품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SAP의 ERP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는 환경을 클라우드 바로 보내실 수 있나요? 거기서 고민하셔야 될 게 뭐죠? 데이터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응용팀하고 인프라팀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마존에 있는 퓨어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매하시게 되면 그냥 데이터는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으로 연동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DR로 구축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운영 환경의 DR, 재복구 센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멀티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재복구 센터 하나로는 부족해. 재복구 센터가 1센터 말고 2센터도 있어야 돼. 그럼 멀티디시라고 하죠. 3디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조차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물리 환경에서 구축하신다고 하시면 주센터, 제1재복구센터, 제2재복구센터 이런 부분을 다 상면을 임대하셔야 될 거예요. 그 회선과 그 상면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만약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인프라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백업은 많은 분들이 소산을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럼 백업을 소산한다고 했을 때 백업 소산을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전통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어떻게 클라우드 향으로 전이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에 대한 퓨어 스토리지가 내놓는 해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은 어떠십니까? 이런 하드웨어에 기반한 스토리지를 소프트웨어로 기반으로 바꿔서 클라우드에 스토리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전통적인 스토리 서비스를 모두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클라우드의 고민에 대한 해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백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40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다 해답을 드리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올바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도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전통적인 백업 환경입니다. 스토리지도 어려운데 백업까지 알아야 돼?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잠깐 들어두시면 기존의 백업 환경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느린 그 테이프 대신에 디스크로 많이 백업을 하고 계시고요. 소산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트럭에 실어가지고 내야 근거에 테이블 이동해서 보관하시는 분도 많고요.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그 디스크 백업 장치를 그 재해복구 센터로 연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게 중요한가? 내야 근거에 우리 데이터가 테이프에 담겨서 근거에 잠겨 있는 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백업이라고 해서 항상 근거에 문을 잠가놔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그 테이프에 있는 것이 아니면 이 느린 디스크 장치에 있는 것이 정말 복구가 잘 되냐는 그런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저희 고객 중에 1테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분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백업은 1테라 백업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1시간 안에 백업이 됐습니다. 뭐 하루에 1시간 안에 백업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복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상 소요 시간이 일주일이 나온 겁니다. 1테라를 복구하는데 이런 느린 디스크 기반의 백업 장치는 복구하는데 일주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테이프가 없어지고 디스크가 왔지만 우린 더 한 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 스토리지는 고성능의 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고성능의 플래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것은 정말 응답 시간을 초고속으로 확보해서 고객 서비스, 비즈니스 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지출하셨을 거예요. 근데 장애 시, 재해 시에 복구하는 시간이 일주일이 걸린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누가 보호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플래시로 백업한 거는 플래시 스토리지는 플래시로 백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중복 제거 플래시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고성능의 플래시 스토리지는 고성능의 플래시로 백업을 받고 그것을 소선하는 거는 클라우드로 보내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시한 그 제품을 똑같은 그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전통적인 디스크 백업 솔루션이 1테라 복구하는데 아까 제가 일주일 걸렸다고 그랬죠. 저희는 1테라 백업하는데 2분 걸립니다. 저희는 1테라 복구하는데 4분 걸립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을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를 했고요. 그 제품은 오브젝트 엔진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25테라를 1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백업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구 성능도 시간당 15테라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 구격으로 구축을 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테라를 4분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리고 소산을 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똑같은 그 백업 어플라이언스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그대로 그 서비스를 카탈로그를 구매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백업에서는 소산이라고 하는데요. 소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 스토리지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퓨어 스토리지는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지 인프라를 바꿔보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자, 요약을 하면 클라우드를 어떻게 전통적인 스토리지 벤더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퓨어 스토리지는 세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 클라우드 블락 스토어는 뭐냐면 하드웨어 기반의 스토리지 어플라이언스를 소프트웨어 버전의 클라우드 버전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스냅입니다. 스토리지 복제본을 위해서 별도의 스토리지를 구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스토리지 복제를 위해서 램섬웨어, 재해복구 센터를 위해서 굳이 스토리지를 한 대 더 사지 마시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스토리지의 복제본을 클라우드에 보내십사 하는 게 클라우드 스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브젝트 엔진. 제품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같은 재래식의 전통적인 고전적인 비효율적인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되느냐, 운영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래서 보내드리는 화두는 뭐냐면 디스크를 느린 디스크로 백업을 받아서 테이프로 소선하는 환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정말 고성능의 플래시는 거기에 적합한 플래시로 백업을 받아서 그 다음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로 소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게 저희가 설명드렸던 오브젝트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복잡한 그림이 됩니다. 이 복잡한 그림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화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라우드로 스토리지의 인프라를 전이하려면, 트랜지션 하려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에서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업 인프라 어떡하지? 스토리지 인프라 어떡하지? 우리 재해복구 환경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이렇게 퓨어 스토리지는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 굉장히 어려우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 라운지가 3층에도 있고 1층에 입구의 바로 앞에 오렌지 색깔의 아주 아름다운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1:1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그림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부스로 오세요. 저희 SE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1:1 상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잠깐 궁금하시죠? 퓨어 스토리지가 뭐 하는 회사지? 퓨어 스토리지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기존의 유명한 업계 넘버원 회사들, 월드와이드 넘버원 회사들도 하지 못하는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 아니면 나는 뭐 이름만 들어봤을 뿐인데, 이렇게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딱 2장만 회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약 7년 전에 하드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는 저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올플래시 기반의 스토리지를 출시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5년 전에 제품을 출시한 그 순간부터 작년까지, 물론 올해도 그럴 것이고 내년도 그럴 것이고 영원히 미래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뭐가 그럴 것이냐면 저희는 가트너가 항상 요소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척도를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매직 쿼드런트입니다. 매직 쿼드런트는 세로 방향은 시장에 대한 보통 점유율이라고 얘기하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얼마나 기술을 선도하고 있느냐, 이런 2가지 축을 가지고 가장 우상향에 있는 벤더가, 우상향에 있는 기술이, 우상향에 있는 서비스가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첫 번째 제품을 출시한 연도부터 지금까지 1등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5년 연속 가트너 평가, 올플레이 스토리지 평가에서 1등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잠재력이 있고 기술적인 혁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레거시 투 스토리지 인프라를 과감하게 클라우드로 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트너나 IDC 같은 평가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엔드 유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주 재미있는 고객 평가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NPS라고 하는 고객 평가 지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 같은 겁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향 기업에서는 이런 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하지 않냐면 점수가 높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스토리지 기업은 100점 만점에 14점, 18점, 22점 하고 있어요.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인프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IT 벤더들에 대해서 평가하시라고 하면 100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NPS라는 시장 조사 기관의 평가는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퓨어 스토리지를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옛 직장 동료에게 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를 0점부터 10점까지 평가해 주세요. 이 질문 하나예요. 그러면 답변 받으신 분들이 난 10점 할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5점 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점까지의 점수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거는 9점, 10점만을 평가한 고객들만을 모아서 전체 그 만족도 지수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비자 피드백이 있으면 절대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없고요. 미국에서 가장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애플의 점수가 67점입니다. 근데 피오스토리지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피오스토리지 사용해 보셨잖아요. 이 피오스토리지를 여러분들의 친구나 동료한테 권하겠습니까? 했을 때 만족도 지수는 86.6점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고 있지만 이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피오스토리지는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이 나는 스토리지라는 거죠. 저희가 한번 써본 고객분들은 항상 재구매를 하시고 피오스토리지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이렇게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회사 소개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세션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제가 상품권을 가져왔는데요. 질문에 답을 주신 한 분한테 상품권을 2장 가져왔는데 한 분한테 몰아드리겠습니다.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피오스토리지는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로 클라우드를 통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제 세션의 주 토픽이었거든요. 다 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피오스토리지는 클라우드를 통합합니다. 온프렘에서 성공한 피오스토리지가 클라우드 버전의 스토리지, 클라우드 버전의 스토리지 복제 서비스, 클라우드 버전의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를 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프렘과 클라우드의 다리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픈 갑자기 CIO 분이 오셔가지고 CEO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전산팀에 오셔서 우린 클라우드 안 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분이 또 재촉하고 퇴근할 수도 있죠. 우리도 클라우드 해 빨리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오스토리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백업 소산. 그럼 백업 소산을 아마존으로 하는 걸 먼저 해볼까? 그럼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오스토리지에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를 도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백업 소프트웨어 넷백업이라든지 컨버터라든지 빔이라든지 오라클 알민에 백업 받은 거를 피오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할 수 있어. 상무님, 저희 재해복구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스토리지 다 바꾸라는 말씀 아니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아예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거를 클라우드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거를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인프라를 어떻게 클라우드 향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거를 빅뱅 방식으로 한 번에 갈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고민했을 때 백업 먼저 혹은 재해복구 먼저, 스토리지 복제본 먼저,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런 기능들을 피오스토리지만 지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에는 유수의 스토리지 벤더들도 지원을 할 거고요. 이런 방향을 고민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앞선 업계에서의 고민을 먼저 하시는 그런 IT의 선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의 말씀을 주시면요, 제가 세션 끝나고 인사드리면서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법규 때문에 금액이 넘지 않는 스타벅스 상품권입니다. 맛있는 스타벅스를 드실 수 있고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신 분
기준으로 가장 멀리 계시는 분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질문이 이겁니다. 클라우드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의 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중심의 아키텍처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근데 요 줄에 맨 끝에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손을 드셨어요. 엄별하게는 미리 손을 들고 계셨어요. 답변만 맞추시면 이 상품권은 고객분 겁니다. 데이터 중심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정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화두는 이겁니다. 클라우드를 통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중심의 아키텍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1층에 입구 앞에 있는 퓨어스토리 부스에 오셔서 기념품도 받으시고 많은 그 상담도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